우리 648페이지의 구분 문제 가지고 지금 얘를 어떻게 쓰는 건지만 몇 개만 가지고 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구분 문제 이렇게 자료 주면 자료를 전부 다 여기에 맞춰서 칸 채우면 돼요. 먼저 기초 원재료가 10만 원이고 얘가 10만 원. 그리고 기말 원재료가 5만 원이고 그리고 단기 원재료 매입액이 20만 원이고 그다음 직접 농업비가 15만 원이고 제조 간접비가 20만 원. 그리고 기초 제공품이 20만 원이고 기말 제공품 재고가 10만 원이고 이쪽은 안 써도 되는데 있으니까 일단 기초 제품이 15만 원이고 단기 매출 원가가 45만 원이고 지금 질문한 거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인 얘를 물어봤죠. 그죠? 자, 그럼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가져가 보면 자, 얘들이 합이 30만 원인데 5만 원이니까 25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 25만 원이 여기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 그러면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합치는 거니까 얘 합치면 60만 원이 되겠죠. 60만 원. 그런데 자, 얘 둘이 합치면 80만 원인데 얘가 10만 원이니까 얘는 7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치를 알고 칸만 채우면 더하기 빼기로 바뀐다는 게 지금 이야기예요. 그럼 만약에 기말 제품 재고액 물어봤다면 여기가 70만 원이 되겠죠. 그럼 85만 원인데 45만 원이면 얘는 40만 원이다. 이렇게 타고 나갈 수 있으니까 먼저 T 계정을 생각하는데 얘 둘이는 쓰다가 남은 걸 다음번에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T 개념을 못 만드는 거예요. 올해 발생액인데 발생액 만드는 공식이 있긴 한데 시험에 안 나오고 알려줘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냥 발생액을 여기다가 써주고 직접 재료비만 여기서 구해와서 얘 합친 게 단기 총 제조 원가다 생각해서 쓰시면 돼요. 그럼 위치는 원재료면 기초 기말, 제공품도 기초 기말, 제품도 기초 기말 이렇게 생각해 놓고 사오고 남은 거 빼면 쓴 거예요. 그리고 제공품에서도 전기에 만들다 남은 게 올해 기초 제공품인데 장기 총 제조 원가라는 건 오늘 올해 만들려고 재료 쓴 거, 인건비 발생한 거, 제조기미 발생한 거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기말에 안 만든 게 남으면 나머지 만든 거겠죠. 얘가 제품이고 얘가 완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가 완성품이에요. 그럼 제조원가 명세서가 원래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만드는 곳이죠. 그걸 구하기 위해서 쓰는 게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죠. 그럼 이제 다 만들었으면 직매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직매장에서 팔다 남은 거에 얘가 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거 빼면 다 팔렸다.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가끔씩 판매 가능 제품이라고 주는데 판매 가능 제품은 전기에 팔다 남은 제품과 올해 공장에서 들어온 제품이에요. 얘 둘이 합을 판매 가능 제품이라 해서 85만 원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죠. 차변의 합은 이미 다 줘버렸으니까 둘 중 한 개를 물어본다면 한 개 값을 알면 반대쪽 값을 쓰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또 좀 풀어봅시다. 638페이지로 가면 자, 7번 문제예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원가 계산 방법으로 직접 노무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120%고 직접 재료 원가는 90%고 제조 간접 원가는 120만 원이다. 이건 좀 문제가 좀 시원찮은 문제네. 이런 그냥 여기만 이야기하는 건데 물어본 건 직접
노무 원가 이 이야기하는 거고, 직접 재료 원가가 90만 원이고,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가 120만 원인데,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120%다. 이 별거 아니네. X의 1.2는 120만 원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이네. 이건 이 T 계정이 필요도 없는 거였다.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100만 원이다라고 해서 2번 나오는 거고, 626페이지로 가볼게요. 626페이지. 자, 626페이지에 7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말 제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지금 얘는 단기말 제품 재고액 얘를 물어봤어요. 자, 단기말 제공품은 전기와 비교하여 45,000원이 증가하였다. 기말이 전기말 비교해서 증가했다라는 거는 기초보다 45,000원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0, 45,000원 증가했잖아. 그죠? 첫 번째가 기말 제공품은 전기와 비교해서 45,000원 증가했댔으니까 자, 이렇게 적어주고, 자, 전기말 제품 재고는 62만 원이다. 전기말 제품 재고가 62만 원이라는 건 올해 기초가 62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전기 기말이 단기 기초니까. 자, 그리고 단기 중 발생 원가 집계에 직접 재료비가 36만 원, 그리고 직접 노무비가 48만 원, 제조 간접비가 53만 원. 자, 그리고 단기 손익계산서상 매출 원가는 135만 원. 자, 그럼 이제 있는 거 다 썼네요. 자, 얘네도 다 합치면 얼마가 되죠? 90, 120, 137만 원 맞나요? 그럼 137만 원이네요. 그럼 137만 원에 45,000원 빼면, 또 숫자를 이렇게 137만 원에 45,000원을 빼면 132만 5천원. 자, 그럼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32만 5천원이 될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62만 원 더하고 135만 원을 빼면 59만 5천원이 나오네요. 얘 답은 59만 5천원이네. 그럼 위치만 잡고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된다는 게 제가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냥 T 해놓고 기초 기말 이렇게 적어놓고 왼쪽에서 오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얘가 되는 게 아니고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노무비하고 제조용비를 합쳐서 단기 총 제조원가로 올라오는 거고, 자, 제품 총 얘 둘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단기 제조원가 적히는 똑같잖아요. 그죠? 제품이라는 글자는 완성되었을 때만 쓰는 거예요. 완성되기 전에는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지금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얘가 원가 요소를 가지고 계산하는 요소별 원가 계산이에요. 얘가. 자, 나중에 이제 요소별 원가 계산하고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 부분별 원가 계산인데,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와요. 다음 중 원가 계산의 흐름의 순서로 올바른 것은. 그럼 지금 제가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하고 부분별 원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제품별 원가 계산할 거예요. 그 순서가 원가 계산의 흐름이에요. 자, 그럼 147페이지로 가서 147페이지. 자, 이번엔 부분별 원가 계산인데,
자, 부분별 원가 계산이 어느 부분인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괜히 쉬웠어요. 자, 정품 보면 기초, 지말,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자, 이거의 합이죠. 자, 여기에 제가 제대로 쓴 게 사진 보이는 이 제조 간접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조 간접비가 항상 골머리가 아픈 게 어디에 썼는지 얘를 얼마씩 넣어야 되는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근데 이 제조 간접비 중에 보면 물건 만드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보이는 형태가 있고 물건 만드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장에 갔는데 우리 셀을 자르고 있으면 물건 만드는 느낌 들죠. 또 아니면 용접하고 있어도 그렇고 조립하고 있어도 그렇고 만드는 거하고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자, 만약에 그게 고치는 수선팀이 있어요. 물건 만드는 느낌 드나요? 구내식당이 있어요. 물건 만드는 느낌은 안 들죠. 근데 공장이 있어서 들어간 돈들이잖아요. 또 전기, 물건 만드는 거에 눈에 안 보이죠. 이런 것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조 부문이라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는 마지막에 물건 한 개당 가격을 산출할 건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자, 물건 만드는 거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제조 부분이 있고 물건 만드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보조 부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제조 부분에도 예를 들어 절단 부분이 있고 조립 부분이 있고, 자, 우리 자주 나누는 게 이게니까 보조 부분은 전력 부분이 있고 동력이나 아니면 수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조 간접비가 총 40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총 400만 원 발생했는데 봤더니 절단 부분에서 100만 원이 발생했고 조립 부분에서 100만 원이 발생했고 전력 부분에서 100만 원이 발생했고 수선 부분에서 100만 원 발생했다는 거예요. 총 이렇게 해서 100만 원 발생했는데, 그럼 뭐가 어떻게 썼는지를 계산해 보려고 봤더니 전기는 절단기에도 들어가고 조립기에도 들어가고 수선기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 수선팀은 절단기가 고장나도 고치고 조립기가 고장나도 고치고 전력기가 고장나도 고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네들은 서로 얽히고 섞이고 있어서 지금 얘네들한테 발생한 거를 물건 만드는 곳에서 얼마 정도 썼는지를 분배하고 싶은 게 지금의 목적인데, 지금 예를 들어 구내식당이 있다면 조립 부분에 대한 직원들이 먹은 금액이 얼마인지, 절단 부분의 직원이 먹은 금액이 얼마인지 이걸 알면 그냥 그렇게 나눠버리면 되잖아요, 비율대로.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얽히고 섞인 것들은 분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제조 부분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썼는지를 알고 금액을 다 분배해서 줄여버리면 절단 부분을 지나간 우리 기계 그 제품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면 나누기 n분의 1 하면 되겠죠. 또 조립 부분에 지나간 게 몇 개인지 알면 나누기 n분의 1 하면 어떻게든 물건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줄어들 건데, 얘네들까지 또 나누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100만 원을 가지고 보조 부분에 있는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제조 부분에서 절단 부분, 조립 부분 너네들이 얼마 정도씩 썼니? 너 신경 안 쓸래? 이쪽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절단 부분에서 전기를 많이 먹어서 70만 원 썼고 조립 부분이 30만 원 썼다고 볼게요. 또 고장 난 거 봤더니 절단 부분이 40만 원이 들어갔고 조립 부분에 6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먼저 분배한 후에 얘네들을 없애버리고 그냥 절단 부분에서 210만 원의 제조 간접비가 발생했고 조립 부분에서 190만 원의 제조 간접비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보조 부분에 있는 거를 제조 부분으로 분배하는 작업이 부문별 원가 계산이에요. 지금 어느 위치를 이야기하는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제조 간접비 이야기예요. 그럼 이 제조 간접비는 배부하기 전이나 배부한 후나 총 제조 간접비의 변화는 있을 리가 없어요. 다 400만 원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걸 누가 썼는지를 가지고 나눠버리는 거지. 서로 이렇게 모양만 바꾼 거지
총 제조 간접비는 똑같은 400만 원이겠죠. 자, 이게 우리 부문별 원가 계산이에요. 자, 그럼 이 보조 부문을 이렇게 나누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인과관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147페이지 아래에 원가 배분 기준 적혀 있는 곳에 있죠. 147페이지 아래에 자, 기준에 첫 번째 인과관계 기준 적혀 있는데 그 옆에다가 걔가 원칙이에요. 원칙. 인과관계 기준이 원칙이에요. 원칙은 인과관계 기준인데 인과관계 기준을 따르는 게 적합하지 않으면 수혜 기준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적합하지 않으면 부담 능력 기준을 따르고 그것마저도 적합하지 않으면 공정성과 공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친구 4명이 술 마시러 가요. 자, 그럼 1번 A라는 사람이 야, 술 마시러 가자라고 했어요. 그럼 술값 누가 내야 돼? 먹으러 가자고 말한 놈이 내야지. 그죠? 그게 인과관계 원인을 발생시킨 거. 그거 가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B라는 놈이 A는 가자고 한 게 그냥 소주 한 병으로 4명이서 간단히 나눠 먹고 이야기 좀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B가 안주 한 5개 시켜서 혼자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술값은 B가 내는 게 맞겠죠. 이게 수혜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A가 가자고 했지만 이게 안 맞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B로 넘어가는데 봤더니 B가 그렇게 먹은 이유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서 월급이 힘들어가지고 5달째 안 나왔대.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었대. 그럼 얘한테 부담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근데 봤더니 C라는 애가 로또 1등 됐어요. 그럼 이제 누가 내야 되는지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럼 로또 1등 된 애 보고 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부담 능력 기준. 근데 로또 1등 된 애가 자기 로또 1등 되면서 인생의 가치관을 바꿨대. 이제 아무 때나 함부로 돈 안 쓰기로 했대. 그러니까 나머지 D가 보고 야 째째하다. n분의 1 하자. 이게 공정성과 공평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글자는 공정성과 공평성의 원칙이 가장 합리적인 글자 같아 보이죠. 근데 제일 비합리적인 방식이에요. 그냥 n분의 1로 나누는 게. 그래서 시험에서 얘네들이 다 나오면 4개가 다 나오면 인과관계 기준을 잘 선택하는데 보기 중에 한 개만 나오니까 사람들이 맞는 말로 오해해요. 왜냐면 원가 배분 기준은 공정성과 공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기준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야, 지문이 정확한 것 같죠? 공정성, 공평성 이런 말 하니까 그럼 틀린 지문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이 인과관계가 뭐냐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냥 상식점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구내식당 운영비를 나누는데 전력비 기준으로 나누는 게 맞을까요? 공장 사용 면적 기준으로 부서별로. 이것도 아니겠죠? 정원 수로 나누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런 거 찾는 거예요. 전기 사용량을 딱 면적으로 나누거나 정원 수로 나누는 건 적절하지 않겠죠? 근데 전력비를 전기 사용량으로 나누는 건 적절할 거라는 거예요. 혹은 월세를 정원수로 하는 것보다 면적으로 하는 게 맞겠죠. 이런 게 인과관계 기준 따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보조부문 원가 배분이라고 적혀 있는 그 아래에 자, 방금처럼 말한 인과관계가 적절하지 않을 때 쓰는 건데 자, 이제 우리 직접 배우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우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이걸 글자로 보는 것보다 숫자로 보는 게 이해 잘 가니까 제가 숫자로 설명을 드릴게요. 151페이지 예제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내용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예제가 나온 거는 절단 부분에서 제조간접비가 54만 원 발생했고, 조립 부분에서 제조간접비가 32만 원 발생했고, 동력 부분이 34만 4천 원, 수선 부분이 20만 원 이렇게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제조간접비가. 그럼 자, 얘네들 다 합치는 게 총 제조간접비겠죠. 그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 34만 원을 얘 둘이한테 분배시키고 이 20만 원을 얘 둘이한테 분배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 있는 이 금액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보내버리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자, 그럼 동력 부분이 34만 4천 원 발생했는데 이걸 어떻게 썼냐 봤더니 절단 부분이 500kW, 조립 부분이 300kW, 수선 부분이 200kW 쓴다는 거예요. 쓴 비율이. 비율대로 하면 50%, 30%, 20% 이렇게 썼다는 거죠. 또 수선 부분이 20만 원이 나왔는데 이거 쓴 비율 봤더니 절단 부분이 80, 조립 부분이 80회, 동력 부분이 40회. 그러면 40%, 40%, 20% 썼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썼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20만 원을. 그럼 지금 우리의 목적은 보조 부분에 있는 걸 제조 부분으로 보내주는 게 목적인데, 문제는 지금 동력도 수선이 200kW나 썼고 수선도 동력 부분이 40회나 썼죠. 얘 둘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 부분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용력 수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보조 부분끼리 서로 주고받은 걸 용력 수수 관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력 수수 관계의 중요도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교재의 148페이지 아래에 있는 직접 배우법, 단계 배우법, 상호 배우법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용력 수수 관계 중요도에 따라서. 자, 그럼 이 첫 번째로 직접 배우법은 용력 수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 쓰는 거예요. 제일 중요 안 하기 때문에 키워드가 직접 배우법은 용력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게 키워드예요. 전혀 고려 안 한다. 자, 지금 부분별 원가 계산은 오른쪽에 제가 쓰는 글을 기억하세요. 숫자 계산은 지금 세부 2급은 최근 한 3, 4년 동안 단계 배우법 한 서너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 외에는 계산하는 게 안 나오고 오른쪽 글자가 다 나왔어요. 근데 글자를 이야기가 숫자가 편하니까 제가 같이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용역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 장점은 빠르다, 쉽다, 저비용, 비용이 작게 든다. 이게 키워드고, 자, 치명적인 단점은 정확도가 낮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도가 낮다. 자, 그럼 용역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 안 한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지금 여기 동력 부분을 먼저 볼게요. 자, 동력 부분에서 발생한 제조간접비가 34만 4천 원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이 34만 4천 원을 배부할 건데 5대 3대 2로 썼는데 얘 무시해버리고 얘 둘이의 비율로만 계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얘는 곱하기 8분의 5, 얘는 곱하기 8분의 3 하면 되겠죠. 암호라는 게 둘이 그냥 나눠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34만 4천 원에 곱하기 5 나누기 8 하면 21만 5천 원이고, 자, 얘는 34만 4천 원 곱하기 3 나누기 8 하면 12만 9천 원. 지금 얘를 아예 신경 안 써버리는 거, 지금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럼 수선 부분도 20만 원이 발생했는데 얘도 8대 8대 4인데 얘 무시해버리고 얘 둘이 쓴 비율 이대로 그냥 나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둘이 똑같이 썼죠. 그래서 반반이, 얘는 뭐 비율 안 해도 되겠죠. 얘는 10만 원 썼고 얘도 10만 원 썼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직접 배우법이에요. 직접 배우법은 간단하죠.
혹시 전산회계 1급 시험도 보시는 분은 회계 1급은 직접 배우법 계산하는 게 나오고 세무 2급은 단계 배우법 나와요. 세무 2급은 상호 배우법은 지금까지 역대 90회 중에 딱 한 번 나왔어요. 계산하는 건 모든 시험 다 통틀어서. 자, 그럼 지금 이제 얘네들을 지금 다 썼다는 거니까 저딴 부분은 이 세 개 더한 값이 이제 저딴 부분의 총 제조 간접비가 되겠죠. 그리고 조립 부분도 얘 세 개를 합치면 조립 부분에서 발생한 총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로로 네 개 다 더한 거나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더한 거나 값은 똑같겠죠. 제조 간접비 배부 전후는 총 제조 간접비는 똑같기 때문에 단기 총이익의 변화는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얼마만큼 썼다고 이런 거예요. 제가 많이 먹었다, 여러분이 많이 먹었다 서로 이야기하는 거지 먹은 건 똑같은 피자 한 판이라는 이야기야.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단계 배우법을 볼게요. 자, 단계 배우법은 키워드가 용역 수수 관계를 일부 고려한다는 거예요. 용역 수수 관계를 일부 고려한다. 자, 정확도는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하면 고려할수록 더 정확한 거예요. 용역 수수 관계를 서로 신경 써주는 게. 근데 얘는 일부 고려한다라는 것 지금 두 개면 한 개만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는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 자, 그럼 동력 부분을 먼저 배부하고 수선 부분을 배부한다고 볼게요. 어떤 게 일부 배부하는 거냐면, 자, 이건 계산하는 걸로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죠. 세무 2급에서. 자, 그럼 동력 부분이 34만 4천 원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자, 얘 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배부하는 건 5대 3대 2로 그대로 분배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 좀 50%, 30%, 20%니까 그러면 34만 4천 원에 세반이면 얘는 17만 2천 원을 했다는 거고, 또 얘는 10만 3,200원이고, 자, 얘는 6만 8,800원이고. 맞죠? 선수? 자, 이해하셨나요? 지금 이렇게 쓴 의미는 동력 부분이 난 이제 내가 쓴 거는 너네들이 쓴 거니까 너네들이 책임져. 나는 이제 손 틀래 라고 하면서 절단 부분한테 17만 2천 원, 조립 부분한테 10만 3,200원, 수선 부분한테 6만 8,800원을 준 거죠. 자,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동력 부분 거는 끝났는데, 자, 그럼 이제 수선 부분 거 나눌 건데, 수선 부분은 그럼 먼저 배부한 동력 부분한테 6만 8,800원을 너가 쓴 거니까 너가 책임져라고 보내버렸잖아. 그럼 수선 부분한테 발생한 제조 간접비는 얼마가 되죠? 지금 이제 20만 원이 아니라 방금 동력 부분이 준 6만 8,800원까지 더해서 26만 8,800원이 되겠죠. 방금 배부해 줬잖아. 이거 너가 쓴 거야 라고 말했잖아. 이걸 안 다시면 이 계산은 안 돼요.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26만 8,800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26만 8,800원. 먼저 배부한 보조 부분한테 배부받은 걸 더해서 그걸 또 나눌 거예요. 그런데 얘가 26만 8,800원을 가지고 또 동력 부분한테 너가 40 썼잖아. 얘 또 주면 그냥 또 배부받아서 너가 200 썼잖아. 또 얘 또 주고 계속 주고받는 거는 손 안 놀리겠죠. 그래서 처음 거는 배부하는데 두 번째 거는 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직접 배부법처럼. 그러면 8대 8 똑같네. 그럼 얘는 13만 4,400원, 13만 4,400원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걸
수선 부분과 동력 부분을 먼저 배부하는 순서를 바꾸면 값이 아예 다르게 나오겠죠. 당연히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뭘 배부를 먼저 할 거냐를 정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배부 순서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배부 순서가 틀리면 직접 배부법보다 오인된 결과가 도출된다. 용유수소 한계를 한 개라도 고려해 주니까 직접 배부법보다 더 정확해야 되는데 배부 순서가 틀리면 직접 배부법보다 더 중요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단계 배부법의 특징이에요. 배부 순서 나오면 단계를 밟아야지. 순서는 이렇게 생각해서 자, 얘 순서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게 우리 단계 배부법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상호배우법은 키워드가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한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럼 장점은 정확하다. 단점은 느리다, 어렵다, 고비용. 이게 상호배우법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배우법이랑 장단점이 정반대로 뒤집어져 있죠. 그죠? 자, 그럼 용유수소 한계를 완전히 고려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얘들이 주고받는 걸 먼저 해결해버리고 정리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 이 동력 부분을 x라고 두고 수선 부분을 y라고 둬볼게요. x, y로. 그럼 얘가 x고 얘가 y인데, 자, 퍼센테이지로 보면 얘가 0.5, 0.3, 0.2고 얘가 0.4, 0.4, 0.2가 되겠죠. 퍼센테이지로 하면. 그죠? 사용한 퍼센테이지를 자기 비율 나누면. 자, 그럼 첫 번째에 이 동력 부분한테 너가 발생한 게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동력 부분은 나한테 발생한 34만 4천 원 하고요. 그리고 수선 부분 거에 20% 썼어요. 이게 동력 부분 이야기잖아요. 나한테 34만 4천 원 나왔는데 저는 수선 부분 거 20만 원 썼어요. 20% 썼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0.2y가 돼주는 게 맞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이거 공식 맞는 건 좀 쉬워요. 이렇게 묶으면 돼요. 그냥 자기한테 찾아서. 그러면 수선 부분은 그러면 넌 얼마 발생했니? 저는 저한테 발생한 20만 원 하고 동력 부분에 20% 썼어요. 0.2x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얘 풀 수 있겠죠? 계산하면 물론 저도 2차 방정식이니까 풀 수 있겠죠라고 이렇게 건방지게 말했지 3차 방정식이면 이런 거 푸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푼다면 쉬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냥 y에다가 얘 집어넣은 거예요. 공식에. 그러면 x는 34만 4천 원 더하기 얘 하면 4만 원이고 곱하기 아니고 맞죠? 곱하기 이건 얼마야? 0.04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잠깐만 왜 곱하기지? 내가 이상하게 보고 있었네. 얘가 더하기였죠? 방금 제가 멈추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얘 넘어가면 0.96x는 38만 4천 원이죠.
얘 둘이 더하면 38만 4천 원이고 얘 너무 빼면 0.04 빼니까 그러면 38만 4천 원을 나누기 0.96 하면 x는 4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x는 40만 원이고 그럼 여기에 40만 원 넣으면 0.2니까 8만 원이 되겠죠. 그럼 y는 28만 원이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x가 40만 원이니까 그러면 자 x가 40만 원이면 자 x는 얘 50% 썼죠. 넌 20만 원이야. 너는 12만 원이야. 너가 쓴 비율만큼으로 얘를 곱해줘 버리는 거예요. x 맞죠? 그럼 y는 너 0.4니까 28만 원에 11만 2천 원. 얘도 11만 2천 원이야. 이런 식으로 분배하면 이 값이 결론적으로는 이 값하고 일치할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산해 가는 게 상호배우법이에요. 근데 이 상호배우법은 두 개가 있으니까 계산이 가능하지 세 개면 저도 하려고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서 어렵다더라 라고 생각하시되 회사에서 여러분들 제조업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컴퓨터가 하는데 이게 뭐가 어려워. 내가 인풋 값만 똑바로 넣어주면 컴퓨터는 당연히 상호배우법을 써요. 컴퓨터로 직접 배우법, 단계 배우법 쓴다는 건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세무사 시험까지는 뭐 ERP 정보관리사, 뭐 그 AT 자격 시험 모든 시험 다 합쳐서 얘네들은 전부 다 여기까지가 그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만 또 영어 볼게요. 자, 우리 이제 149페이지에 자, 단일 배분율법하고 이중 배분율법이라는 용어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적은 이 숫자가 제조간접비라 그랬죠. 근데 이 제조간접비는 원가 행태에 따라서 변동 제조간접비와 고정 제조간접비로 나눠요. 우리 원가 행태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우리 첫 시간 시작할 때 그 행태에 따른 분류할 때 이 제조간접비 중에 월세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건 고정 제조간접비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재료비들이나 이런 것들은 변동 제조간접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나눠서 변동 제조간접비는 실제 발생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고정 제조 간접비는 최대 발생액으로 구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 이중 배분율법이에요. 똑같은 숫자인데 이 20만 원을 변동 원가 행태 그리는 거, 고정 원가 행태 그리는 거 둘로 나눠서 계산 두 번 하는 거예요. 동역부분에 발생한 34만 4천 원도 고정비 원가 행태 그리는 거, 고정비 원가 행태 그리는 걸 둘로 나눠서 이렇게 두 번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그렇게 안 나누고 그냥 쓰는 거 있죠? 지금 이 방법을 우리 한글도 안 돼. 단일 배분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한 방식이 저와 같이 여기 적은 숫자가 단일 배분율법이고 이중 배분율법은 이 제조 간접비를 우리 둘로 나눠 가지고 두 번 계산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여러분한테는 이런 글로 나눌 때 변동은 실제 발생해. 왜냐면 고정 제조 간접비는 많이 쓰든 작게 쓰든 다 최대값이 나오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 제조 간접비는 최대 발생액을 쓰고 쟤는 실제 발생액을 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그걸 질문할 거예요. 글로 나오는 거에서.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만 생각하시면 자, 여러분들이 부분별 원가 계산은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거고 자, 다음 이제 제품별 원가 계산으로 가는데
지금도 교재 165페이지로 가세요. 165페이지. 자, 제품별 원가 계산은 두 가지로 종합 원가 계산과 개별 원가 계산으로 둘로 분류를 나눠요. 두 가지로. 자, 일단 글자만 가지고 봐도 종합 원가 계산은 한 방에 하겠다는 거고, 개별 원가 계산은 한 개씩 한 개씩 우리가 따로따로 우리가 산출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종합 원가 계산은 어떤 곳에서 쓰는 거냐면, 얘는 우리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에 적합한 공정인 거고,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 혹은 주문 제작 방식에 적합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건 한 개당 가격을 산출해 가는 거 할 건데, 자, 이 보드마카 한 개를 계산하려고 작업 지시서라는 종이를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별로 의미가 없겠죠. 이런 거는 한 개씩 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종합 원가 계산 한 방에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큰 비행기나 우리 집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하나씩 당 원가가 얼마 되는지 계산하는데 의미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개별 원가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 종합 원가 계산은 핵심 과제가, 자, 지금 종합 원가 계산하는 방식이 단기 총 제조 원가하고 기초하고 돈이 얼마 들어간지는 다 알아요. 전부 다 산출하는 거야. 우리가 기초에서 돈 들어가 있는 거, 또 이번에 인건비도 뭐든 돈 들어간 거 전부 다 더할 건데, 그럼 올해 몇 개 만드는지를 알아서 나누기 n분의 1에서 가격을 산정하는 게 종합원가 계산 방식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누기 n분의 1 할 거면 그 n이 몇 개냐라는 거잖아요. 그 개수를 알아야지 한 개당 가격을 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 과제예요. 완성품 환산량. 근데 개별 원가 계산에선 뭐가 제일 핵심 과제냐면, 개별 원가 계산은 자, 아파트를 지어요. 옵션이 있는 호수가 있고 그렇다면 거기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공통으로 들어가는 시멘트라든지 벽돌이라든지 그걸 나누시는 이 부분들은 몇 동에 얼마씩 넣어야 될지 알 수가 없겠죠. 공통으로 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 배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예요. 핵심 요소. 자, 그래서 우리는 개별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제조 간접비 배부하기 위해서 우리 처음 할 때에 우리가 제조 원가의 3요소에서 첫 작업이 뭐냐면 직접 원가를 찾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찾아서, 걔를 왜 찾냐면 추적 가능하니까 찾을 수 있겠죠. 쟤한테 썼더라는 거 알잖아. 그럼 그것만 다 찾아서 빼면 나머지는 다 제조 간접비니까. 첫 번째 작업이 그건 거예요. 첫 작업이. 자, 그럼 우리 완성품 완산량은, 얘는 우리가 몇 개 만드는지 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만들다 남은 것도 있다는 거야. 아니, 다 못 만든 거. 기말이라고 제공품이라는 게 올해 다 못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우리 물건 재료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런 건데 재료는 일단 다 집어넣었을 수도 있겠죠. 안 넣었을 수도 있고 완성한 만큼만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인건비는 직원이 와서 일한 만큼만 썼다는 거예요. 미리 다 집어넣어놓고 쓰는 경우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나중에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나눠가지고 가공원가하고 직접 재료비하고를 분리시켜서 계산할 거예요. 안수과산량을. 자, 우리 165페이지에 표 있죠? 165페이지의 표 외우세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건 저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회계일급 세무이급에 계속 나와요. 이걸 못 맞추면 원가에게 맞출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할 만큼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근데 뭐 조금만 봐도 알겠죠? 뭐 어렵게만 우리가 산초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털 하나를 들어볼까요? 우리 그냥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저와 같이 이 다음 시간에 개별원가 계산하는 방법, 총원가 계산하는 방법 이것도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